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산업계 영향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들 어떤 확진자가 얼마나 늘고 있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저희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악재성으로 작용할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 찾기 바빴는데 이제는 슬슬 반사이익은 어디가 어딜까 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녹여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후자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가 피해를 받을 것인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예, 반사이익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조선과 디스플레이 업종을 꼽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조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선이 역시 그 중국의 수주량은 중국 1등이거든요. 예. 어제 바로 이제 지난 1월 달 수주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죠. 나왔는데 지난달 수주 실적을 보면 중국이 약 70% 정도를 수주를 해갔어요. 우리나라는 6% 이제 한 척밖에 수주를 못했는데 일본은 단 한 척 수주를 못했고 이것은 지난해 그 1월 대비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수주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온 통계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공장이 다 멈춘 상태예요. 한 2주가 멈췄고 어제부터 현에 복귀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다른 뉴스에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잠복기도 있고 약 2주간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을 거쳐본다면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그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입니다. 네. 예,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이런 점에서 감염병 유행, 이번 신종 코로나 유행에 대한 타격이 가장 심한 곳은 중에 하나가 아마 조선 산업일 것이고 네. 그에 대한 그 타격으로 인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준에 있을 여러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수주 실적에서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2주 동안의 자가격리도 명령이 된 상태라 만약에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면 안 그래도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더 타격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1월 그 수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 오히려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더 한번 두각을 나타내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수주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부가가치 그 선박을 수주하는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아직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다가 이번 중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다른 영역 벌크선까지 일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주량의 목표는 작년 대비 분명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쪽이라는 게 어쨌거나 LNG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NG선이나 뭐 다른 선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했었던 벌크선이나 이외에 다른 선박 쪽에서도 우리가 중국의 물량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만 저도는 그렇게 100% 동의하는 쪽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번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 감소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결국에는 조선업 전체로 그러니까 꼭 이게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조선업황 자체로 좀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없진 않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맞습니다.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은 대부분 벌크선 이야기죠. 네. 세계적인 경제 지금 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크게는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전 세계 물동량 자체가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선업도 줄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조선은 이미 수주한 선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 수주를 받아서 2, 3년 후에 이제 배를 선사에게 주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선은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른 부분은 첫 번째는 시점의 차이가 이미 수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다. 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러한 선박들은 벌크선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선들은 LNG선이나 기타 에너지 관련된 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중공업에 대한 시장을 예측할 때는 세계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네. LNG 가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봐야 우리나라의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뭐 배라는 게 2주나 한 달 만들어가지고 뚝딱 수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 찾아보면 좀 있길래 너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조선업 관련해서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글쎄요 꽤 괜찮은 리포트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사실 지난해 한 10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컸었죠. 훨씬 더 맞습니다. 높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이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곳에서도 역시 그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수주 실적을 봐야 되는데 국내 가장 큰 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수주 실적이 130억 불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주 실적 목표를 160억 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71억 불이었는데 약 84억 불로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한 10% 정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아마 대부분이 그 정권사에서 전망하는 것이 대부분 고부가치 산업의 수주를 우리가 많이 가져올 것이다. 네. 또 하나는 그 IMO라든지 국제 해사기구의 이런 조치들 때문에 예. 반대 이익을 많이 볼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특히 그러니까 계속 뭐 비슷한 걸 강조합니다만은 LNG 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거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력 업종인 LNG선인데 네. 이러한 LNG선에서 그 가장 희소식이 뭐냐하면 카타르하고 모잠비크의 LNG 개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조선사가 우선 볼 것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LNG 생산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장 상황이 한국 LNG선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 있고 실제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4월, 5월 카타르 모잠비크 LNG 운반선의 발주로 약 25척, 25척 정도로 수주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25척이면 LNG선 한 척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약 5조 원 규모 정도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환경 자체도 우리가 더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들이 올해도 마련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또 하나 좀 조선업에서 모멘텀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그 IMO 2020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융황유 그리고 맞습니다. 2020년이 됐으니까 뭐 이미 모멘텀이 된 건데 2025년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CO2 규제 쪽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우리 기업에게는 호재인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우선 IMO를 하게 되면 그 친환경 규제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황산화물을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이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저유황유를 쓰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유황을 적게 배출하는 원료를 쓰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료를 그대로 써대 우리가 스크럽이라 그러죠. 네. 그 나오는 유황을 제거하는 스크럽을 달아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유황유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엔진에 악영향을 줍니다. 네. 이제 배들의 내구 인환이 짧아지는 거죠. 네. 선사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조치일 겁니다. 두 번째는 스크럽을 다는 건데 이게 바로 CO2의 규제를 받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다가 사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LPG나 LNG를 쓰는 이제 연료를 바꿔서 쓰는 엔진으로 이제 바꾸는 게 대안인 건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 그 조선사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특히 한국조선해양만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도 LPG 추진 사양의 그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대우조선해양도 한국조선해양과 같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양사가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5년간 이 기술이 딴 쪽에서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는 이상 향후 5년간 LNG 선반, LNG를 원료로 쓰는 선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중국 쪽에서도 가격으로 후려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또 주가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디스플레이도 꼽아주셨는데 여기는 꼽은 배경이 뭡니까? 지금 우한 쪽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중국의 LCD 패널 공장이 가장 많은 밀집해 있는 곳이 우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가장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고,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작년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를 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전체 생산량 중에서 LCD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0%가 이전에 LCD 생산품이라서 그 패널 가격 하락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봤죠. 네.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중국의 패널 가격의 저가 공세였습니다. 네. 이 저가 공세에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LCD 패널의 재고 물량 소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재고 물량 소진에 따른 패널 가격에 약간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비에 많은 패널이 중국에서 나올 것인데 재고 소진과 함께 패널 가격 일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질문을 아까 그 조선업이랑 뭐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공급 감소가 크냐 아니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크냐 이거 저울질을 좀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평가긴 한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요가 똑같이 감소해버리면 그렇게 크게 뭐 반사 이익을 못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번 사태 때문에 그 우한 쪽의 생산 기간은 사실 한 달 정도를 빼야 되는 것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소진과 생산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인데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신종 코로나나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굉장히 큰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고 이미 네. 남미에서도 댕기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업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컨텐츠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급 자체가 이미 양축으로 다 줄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특히 올해는 도쿄올림픽 같은 이벤트 때문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올해는 반짝일 것인지 좀 장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는 약간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1조 4천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LG가 좋은 소식이 있었죠. OLED에서 중국에서 최고 수상을 받은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업계는 두 가지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LCD를 얼마만큼 재고를 줄이면서 경착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신규 산업인 OLED를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안착시킬 것인가의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실적을 저울질할 것인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LCD에 대한 경착륙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LCD에 대한 라인을 줄이고 그에 대한 라인 체인지업으로 OLED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영업 실적 개선 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업계 자체가 LCD에서 OLED로 변하는 과정에서 과도기나 좀 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체인지업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삼성은 그렇죠. 사실은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라인을 감축시켰죠. 뭐 되게 큰 결단과 함께 결단을 손해를 시켰죠. 그렇죠. 하는 이재용 거잖아요. 부회장이 결단한 것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과도기 측면에서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들까지 좀 잡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좀 주가 측면에서도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스피가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죠. 1.32% 오르면서 2230선 지켜가고 있는데요. 장 후반까지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급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외국인이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자세로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측에서도 1,9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물량 거의 다 털어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 시장 상승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좀 차익 실현 매물 성격으로 개인들은 지금 팔자세를 좀 크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90억 원 사자세,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팔자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눈치 보기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특히 콘텐츠주들도 어떻게 움직여주는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장에서 대부분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1.2에서 1.5% 강세권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0.82%, 다음 장도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도 뉴스들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분사 소식도 있고, 삼성 SDI도 역시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 장에서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31% 강세권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CJ ENM 역시 이것도 뉴스가 있으니까 반등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실적 추이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